자, 반도체 레버리지 ETF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큰 실적, 빅 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도 지금 위에서 눌리고 있죠. 1.35% 쭉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지수 동반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분석해 드리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두들겨 패는 형태로 일단 누르고 보자라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앞서서 설명드렸었죠. 저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의 경우도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핑계는 얼마든지 핑계로 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빅 서프라이즈를 픽아웃으로 변동시켜버린 케이스, 이런 거 S&T 다이나믹스의 이 실적대 같은 경우 있었죠. 풍산과 S&T 다이나믹스의 여기요. 엄청난 빅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이날 가서 스타트치 가서 상한가 들어갔던 걸 결국 하루 종일 눌러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눌러버린 겁니다. 이거 스타트에서 0.97에서 출발해가지고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거 그냥 까눌러가지고 이렇게 깔아서 뭉개놔버렸죠.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라는 거 픽아웃으로 졸지에 둔갑을 시켜버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사전에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쟁 이후에 3월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밀리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 버린다든가, 혹은 소부장주는 눌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혼자 신나게 올라가 버린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죠. 지금처럼 지수 변동이 굉장히 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는 결국에 시장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고 칠 때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예상이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올라 들어가는데 내 종목은 내려가 버리면, 내 종목은 하나도 못 올라가면, 역시 마찬가지 시장 투자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기도 하죠. 이게 또 옛날처럼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만 빼놓고 요런 때,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이 변동이 크게 진행되는 같은 경우에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쓸 수 있는 게 ETF가 됩니다. ETF. 이제 요 중에서도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붙였어요. 레버리지를 붙이게 되면 조금 더 그 중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올라갈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레버리지에는 두 개의 레버리지가 상품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레버리지에는, 반도체 상품 자체는 ETF에 굉장히 많고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원투 펀치가 우리 시가총액 원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반도체 관련 ETF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두 개를 살펴볼 텐데, 우선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골고루 투자를 해요. 반도체 섹터에 골고루 대표 종목들을 골고루 투자를 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올라가는 거에 2배 정도가 날 수 있게 설계를 한 거고요. 요 종목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교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는 포함되어 있는 종목 수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 탑 10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이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앞서서 이제 종목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자, 이거는 이제 그 구성 항목, ETF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코덱스 반도체 이거 구성 항목은 앞서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죠. 사라졌나요? HD, 아직 있네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걸 왜 여기다 놨을까 하고 제가 계속해서 궁금증을 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ETF의 구성 항목을 보다 보면 전혀 계열이 다른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미쳐버리면서
이렇게 미쳐버리면서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셈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레버리지로 들어온 자금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끌어오는데도 일조를 하고, 그게 올라들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비중 얼마 차지하고 있냐 그러면, 이 레버리지 여기에서 원래는 저쪽에 제가 처음 설명드렸을 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맨 아래에 있었죠. 맨 아래. 자, 보이지 않는 지금 넥스트인 자리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있던 게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폭주를 하면서 지금 1.3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런 편차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성 항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구성을 보면서 지금 현재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구성에 우위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기는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좀 더 많습니다. 이게 반도체 레버리지니까요. 31%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가 28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26.8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요 세 개의 합이 지금 84%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이죠.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전체 비중으로 한 100%가 넘는 것 같은데? 저게 마이너스 잡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쪽을 살펴보시면 돼요. 우선 그래서 이렇게 표시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 자, 하이닉스 이런 거 이제 자동으로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종목이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리노공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발 1.5권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ISC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원익 IPS 이렇게 되니까 이 종목의 현재 이 상품의 구조로는 계속해서 반도체 떨어지면 2배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쪽에서는 맞추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라면,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가, 탑10은 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탑10 레버리지입니다. 탑1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ETF라든가 삼성전자 선물, 하이닉스 선물, 뭐 여기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용을 하죠. 여기 주식 선물들도 꽤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개별 종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있고요, 하이닉스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있고요, 리노공업 이런 거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양쪽 ETF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대형주니까. 그리고 그 하단 위에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있고요. 자, 그 다음 쪽의 종목들인데요. 그 다음 쪽에 솔브레인, 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 가장 대표 종목이죠. 솔브레인 여기까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동진 세미캠과 HPSP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그렇죠? 동진 세미캠과 HPSP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반도체 탑10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탑10이 조금 더 뒤처지는 쪽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자, 솔브레인 보면 여기가 3.91%가 들어가 있죠. 솔브레인이 3.91%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1.2에다가 선물까지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요 정도의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재 같은 경우에서 제가 소재 종목에서 쭉 반도체가 움직이는 시리즈 만들면서 맨 마지막 종목으로 지목해 드린 종목이 있죠. 언제나 순서는 이 새끼가 맨 마지막입니다. 얘가 맨 마지막입니다 라고 해드렸잖아요. 동진 세미캠 얘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쪽에 얘가 이런 종목이 이제 딱 차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저기는 현대 에너지 반도체 레버리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도와주는 셈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더 이제 10개 중에서 2개가 소재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은 소재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이거 탑10의 구조에는 뭐가 문제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타이거 탑10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하고 타이거 탑10을 추천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뭐가 들어있냐라고 하면,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리노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아는 종목들인데요. 다 아는 종목들이죠. 소재가 2개가 들어가 있고 부품이 없잖아요.
부품이.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추천드리면서 이게 다 설명드렸던 거 아닙니까? 부품들. 다음 순서는 자 1군의 저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부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순서는 그와 정반대 장비 부품 소재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부품주의 핵심들이 없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 TSE라든가 IS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장비주보다 훨씬 세거든요. 얘들이.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장비주보다 더 세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 비교 차트로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주 쪽에서 지금 제일 세게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는 근래 6개월 동안에는 이 원익 IPS 같은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근래 장비주 지금 있었는 게 얘가 작년 하반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왔죠. 이 원익 IPS. 자, 여기고요. ISC 부른다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종목 비교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TSE 그리고 서울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렇죠? 그러니까 구성 항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성 항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주 둘 같은 경우가 이게 아래쪽으로 지금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재주 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지금 맨 위인데요. 부품이 맨 위쪽에 있고요. 장비주의 시간 그 다음에는 부품주의 시간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1.5군 부품 대표주들이 다음 차례로 올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순서까지 이렇게 다 짚어드렸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얘들이에요. 서울브레인하고 동진세미콘 같은 경우에. 근데 10개 중에서 2개를 차지하면 이렇게 일단 비중으로는 아닙니다만 종목 수의 비중에서 절대 비중으로도 지금 3.9%니까 적은 건 아니고요. 10개 중에서 2개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눌려져 있는 상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쪽으로 이제 넘어 들어가서 보자 이거야.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쪽에서도 이 정도의 종목들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는 ISC도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있고요. RFHC 같은 종목도 지금 여기다 포함시켜놨죠. 하나마이크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별에 SNS액도 있고 제주반도체도 편입이 되어 있네요. 테코잉도 있고요. 태성이도 있고요. 고영. 그렇죠? 이런 종목들.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필 옵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기 필 옵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종목을 지금 확대를 시켰는데 없잖아요, 여기는. 동진세미캠.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동진세미캠이 돌면 움직이는, 그러니까 액티브의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타이거 탑 10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종목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바뀌긴 하는데, 이제 탑 10 같은 경우는 종목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만 했습니다만, 타이거 탑 10의 경우에는 패시브적인 성격도 비교적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지수가 올라들으면 당연히 올라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 삼성 운영 쪽에서는 지금 종목 변화를 굉장히 좀 다양하고 빠르게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처지는 그런 쪽 애들은 빼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들어오고 있는 부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 애들은 지금 대거 이런 식으로 편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구조에서는 타이거 탑 10을 쓰시는 것보다 반도체 레버리지 쪽 이쪽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상황만으로는 반도체 레버리지는 뭐 지금 1.77%가 오르고 있고요. 타이거 반도체가 3.2%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날에는 뭐 소울브레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쪽으로 소울브레인 홀딩스긴 합니다만 여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위에서부터 빠르게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위쪽에 조금 이제 더 나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이 종목을 사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실 때 같은 경우 이게 구성 항목의 변화 같은 것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을 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목을 직접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냐, ETF 즉 섹터로 들어가 버리는 게 유리한 상황이냐, 또 섹터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어떤 쪽으로 유리한 상황에 들어가는가 하는 거 이런 거 구분해 주는 거예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 쪽에서는 ETF를 또 어느 분이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생상품 다루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가 하는데 지금 섹터 ETF를 하실 만한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오시면 여기서도 아마도 이게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다루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대형 우량주들 다루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섹터 ETF를 활용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셔가지고 쭉 오르고 채팅에 다운을 밟고 쭉 다 들어가세요. 일단 다 들어가셔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저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기는 봤는데 그분이 지금 아직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살펴보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죠. 이런 거 실제로도 설명해 줍니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요런 자리들 들어왔을 때 그렇죠? 요런 자리들 이거 사야 되는 키포인트 자리잖아요. 변곡점 이렇게 이런 데 같은 데 딱 돌아갔다 같은데 치고 노리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뭐 오늘 이렇게 개별 종목 잠깐 아까 들어와서 이거 이제 분석할까 하고 봤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미리 제가 다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이제 붙여라. 그래서 딱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물방고기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팔로우에서 매도까지 다 찍어드렸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 다 찍어드렸지 않습니까?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